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살 된 김순자입니다. 요즘 노인들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노인 빈곤율이 어떻고 독거노인이 얼마나 늘었고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제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서울 동대문구 작은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2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지만 제겐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5만 원이에요. 처음엔 3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5만 원 올랐죠. 집주인도 힘든가 봐요. 빛이 잘 안 들어오고 여름엔 습하지만 이 나이에 이사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살고 있어요. 찬장 위에는 제가 아끼는 사진 한 장이 있어요. 남편과 아들 셋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남편도 하늘나라로 가고 아이들은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요. 둘째는 경기도 어딘가에 산다는데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요. 막내 아들만 가끔 전화해서 엄마 잘 지내? 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서글퍼 보일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아침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알람 시계 없이도 이 시간이면 눈이 떠져요. 평생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런가 봐요. 아침엔 간단히 미역국에 밥 한 공기를 먹습니다. 미역은 미리 불려놓고 멸치 조금 넣어 끓이면 맛있는 국이 됩니다. 반찬은 김치와 전날 마트에서 가져온 나물 조금. 사실 마트에서 일하는 저에겐 작은 특권이 있어요. 유통기한 지나기 직전에 음식들을 가끔 가져갈 수 있거든요. 버려질 바로 그 음식들이 제겐 귀한 반찬이 됩니다. 밥을 먹고 나면 6시 반까지 집안일을 하고 7시에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8시까지 대형 마트에 도착해야 해요. 저는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 일해서 월급 80만 원을 받아요. 세금 떼고 나면 76만 원 정도 손에 쥐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일도 쉬웠는데 지금은 허리가 아파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제 또래 중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아예 일을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국민연금은 받지 못해요. 평생 남편 장사 도우며 자영업자로 살았지만 가게가 망하고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거든요. 기초연금 30만 원이 저의 유일한 고정 수입이었는데 일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생기니 10만 원으로 줄었어요. 월세 35만 원, 공과금 약 15만 원, 병원비와 약값으로 보통 월 8만 원 정도 써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약을 먹고 있어요. 식비는 한 달에 약 25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남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비상금으로 조금씩 모으려고 노력해요.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요. 마트에서 일하는 건 단순하지만 나름 보람이 있어요. 손님들이 카트를 아무 데나 두고 가면 제가 정리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이죠. 여름에는 땀이 비오듯 흐르고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지만 그래도 할만해요. 가끔 친절한 젊은 손님들이 할머니, 제가 카트 갖다 놓을게요 라고 말해줄 때 정말 고맙죠. 그런 작은 배려가 하루를 밝게 만들어요. 일하면서 만난 동료들도 저와 비슷한 처지예요. 박 할머니는 76살인데 매장 청소를 하고 최 할아버지는 81살까지 주차장에서 일하셨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점심 먹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아픈 데 있으면 서로 약도 알려주고 그래요. 그게 작은 위로가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젊은 주임님이 제게 다가와서는 김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조금 쉬었다 하셔도 돼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니에요. 일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라고 대답했죠. 사실 정말 그래요. 일을 해야 사람들도 만나고 세상 소식도 듣고 몸도 움직이니까요. 집에만 있으면 시간이 안 가고 우울해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마트에서 주는 복지 중 하나죠. 하루 한 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밥과 국 반찬 3가지가 나오는데 항상 맛있게 먹습니다. 가끔은 남은 밥을 조금 싸와서 저녁에 데워 먹기도 해요. 아껴 써야 하니까요. 오후 1시가 되면 일이 끝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뿌듯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종종 재래시장에 들러요. 장사 끝날 때쯤 가면 채소나 생선을 싸게 살 수 있거든요. 특히 저는 청국장을 좋아해서 시장에서 파는 손두부와 청국장을 자주 사요. 어머니가 생전에 청국장을 맛있게 끓이셨는데 그 맛이 생각날 때마다 사 먹곤 해요.
집에 오면 3시쯤 되는데 보통은 좀 쉬었다가 저녁거리를 준비합니다. 저녁은 주로 아침에 남은 국에 밥 말아 먹거나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어요. 혼자 살다 보니 요리할 의욕도 없고 재료도 금방 상해서 간단히 해결하게 됩니다. 저녁 먹고 나면 텔레비전을 봅니다. 요즘은 트로트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젊은 가수들이 부르는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절로 어깨가 들썩거려요. 가끔은 옛날 드라마도 보는데 그때 생각나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텔레비전 속 인물들이 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복지관에 가요. 거기서 무료 한글 교실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글씨 쓰는 걸 배우고 있어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글을 잘 몰랐는데 이제라도 배우니 좋아요. 어머니 정말 필체가 예뻐지셨어요. 라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때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복지관에서는 점심도 주는데 500원만 내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날은 특별히 마트 일 쉬고 복지관에서 하루를 보내는 거죠.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책도 읽고 가끔 건강 체크도 해주니 정말 고마운 곳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보건소에 갑니다. 고혈압과 당뇨 약을 타러 가는 건데 그때 혈압과 혈당도 체크해요. 의사 선생님은 항상 할머니 소금 적게 드시고 운동 많이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선생님 일하는 게 운동이에요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한 번은 큰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한다고 해서요. 검사비가 걱정됐는데 다행히 의료급여 2종이라 부담이 적었어요. 그래도 약값과 검사비로 한 번에 5만 원이 나가니 가슴이 철렁했죠. 그 돈이면 일주일은 먹고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하셔야 해요 라고 하셨지만 저는 수술비가 걱정돼서 그냥 파스 붙이고 버티고 있어요. 언젠가 꼭 수술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안 돼요. 가끔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젊었을 때는 남편이 하는 작은 가게가 잘 될 거라고 믿었고 아이들이 잘 자라서 부모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장 한복판에 있던 우리 가게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점점 손님이 줄었고 결국 빚만 남긴 채 문을 닫았죠. 남편은 그 충격으로 술에 의지하다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가 제가 62. 갑자기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했어요. 아이들도 각자 자기 가정이 있고 저까지 부담스러워하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건물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아파트 계단 청소, 오피스텔 화장실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점점 굽어지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마트 카트 정리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나마 서서 일할 수 있고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해서 덜 지루하거든요. 요즘은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요. 전기장판은 전기요금 때문에 켜기 겁나고 그냥 이불 3개 덮고 자요. 겨울이 오면 가장 걱정되는 건 난방비예요. 지난 겨울엔 보일러를 최대한 안 틀고 전기장판만 틀었더니 관절염이 더 심해졌어요. 올겨울엔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걸 더 아껴야 해요. 가끔 마음이 외로울 때면 공원에 가요. 집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젊은 부부들이 손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남편 생각이 나기도 해요. 공원에 나오면 비슷한 또래 할머니들이 많아요. 서로 인사하고 날씨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내죠. 한 번은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가 제게 유기농 꿀을 나눠주셨어요. 시골에 사는 아들이 보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에 좋아요. 한 숟가락씩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보세요. 그 말씀대로 아침마다 유기농 꿀 한 숟가락을 물에 타 마셨더니 정말 목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됐어요. 내 나이에 새 친구가 생기다니 참 감사한 일이죠. 명절이 가장 힘들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만 나오는데 저는 혼자 조촐하게 차례상을 차려요. 남편과 시부모님 사진 앞에 과일 몇 개와 간단한 음식을 놓고 절을 합니다. 명절 연휴가 되면 가게들도 문을 닫고 텔레비전에서는 온통 명절 프로그램만 하니 그 며칠이 정말 길게 느껴져요. 그래도 막내 아들이 가끔 전화로 엄마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봐 주니 그게 큰 위안이 됩니다. 한 번은 추석에 정말 기뻤던 일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 가족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손자, 손녀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좁은 집이라 미안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으니 너무 행복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우리가 사왔어요. 라며 선물을 내밀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방 가득 사람 소리로 북적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어머니 저희가 용돈 조금 드릴게요 라며 봉투를 내밀었을 때는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아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걸 아니까요. 하지만 아들 마음을 생각해서 받았어요. 30만 원이었는데 그 돈으로 겨우내 난방비를 보탤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고마운 마음이 가득해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을 때 가장 행복해요. 추위에 움츠렸던 몸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집 앞 작은 화단에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 매일 아침 인사를 해요. 잘 잤니? 오늘도 예쁘게 피었구나. 꽃에게 말을 건네는 게 조금 우스꽝스럽지만 저에겐 소소한 행복이에요. 한 번은 큰일이 났었어요. 갑자기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위층에 사는 분의 세탁기가 고장 났다나 뭐라나. 반지하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바로 고쳐주지는 않더라고요. 일주일 넘게 수건으로 물을 받아내며 지냈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죠. 내가 왜 이런 집에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집이라도 있으니 감사하자고요. 집이 없어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지붕이 있으니까요. 결국 집주인이 와서 수리를 해주었고 천장은 다시 말끔해졌어요.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몇 달 전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알게 된 할머니께서 저를 노인대학에 같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처음엔 내가 뭐 배울 나이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호기심에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컴퓨터도 배우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알려주고 심지어 영어 단어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거기 가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로 즐거워요. 특히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운 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막내 아들과 메시지도 주고받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영상도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조금씩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보고 청국장찌개를 끓여봤어요.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실천하다니 스스로가 대견했어요. 참 제일 행복한 순간은 손자, 손녀들에게서 전화가 올 때예요. 특히 설날이나 추석, 제 생신에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말해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감사해요.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도 많아요. 좀 더 일찍 공부했더라면, 좀 더 일찍 돈 관리하는 법을 배웠더라면, 좀 더 건강에 신경 썼더라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해요. 저는 큰 욕심 없어요. 그저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 다니다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게 소원이에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끝까지 살다 가고 싶어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는 정부 지원금으로 사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때 속상해요. 물론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사는 게 더 자존심이 서거든요.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요즘 복지관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있어요. 뜨개질이에요. 예전에는 아이들 옷도 직접 떠서 입혔는데 나이 들면서 까먹었거든요. 이제 다시 배우니 옛 기억도 살아나고 즐거워요. 겨울에는 내가 뜬 목도리를 두르고 다닐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요. 어제는 마트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일하던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젊은 주임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김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는 따뜻한 차와 빵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 순간 코끝이 찡했어요. 내 손잡벌 되는 젊은이가 이렇게 챙겨주니 고마워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심하다고들 하지만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글쎄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마 80살까지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건강이 안 좋아질 테니 그때는 정부 지원을 더 받으며 살아야겠죠. 미리부터 겁먹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하는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강조하더라고요. 젊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요. 젊을 때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고 건강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걸 몰랐기에 지금 이렇게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은 꼭 미리 준비하세요. 특히 국민연금 정말 중요해요. 납부하기 힘들더라도 꼭 내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요.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비록 작지만 내 집이 있어 감사하고 가끔 연락하는 자식들이 있어 감사해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요.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 식사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더라고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정성은 있으니까요.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내 처지만 생각하면 우울해질 수 있는데 봉사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함이 생겨요. 날씨가 좋은 날엔 집 근처 산책로를 걸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게 좋아요. 봄에는 새싹이,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가을에는 단풍이, 겨울에는 하얀 눈이. 자연은 항상 아름답고 위로가 돼요. 걸으면서 새소리도 듣고 바람도 느끼며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요즘은 마트에 오는 손님들 표정을 살펴보는 재미도 있어요. 아이 손잡고 온 젊은 엄마들, 퇴근길에 들른 직장인들, 저처럼 연세 드신 분들.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가끔 제 또래 할머니들이 장을 보러 오시면 카트 가져다 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해요.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이 과일 맛있대요. 이런 작은 대화가 하루를 밝게 만들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마트에서 일하던 중 어떤 젊은 주부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할머니, 이 청국장이 정말 맛있나요? 제가 평소 즐겨 먹는 청국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했죠. 네, 이건 정말 맛있어요. 저도 자주 사 먹는데 구수한 맛이 일품이에요. 두부랑 같이 끓이면 더 맛있어요. 그랬더니 그 주부가 웃으면서 카트에 청국장을 담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 주부가 다시 와서는 할머니 정말 맛있었어요. 덕분에 좋은 제품 알게 됐어요. 하고 인사하는데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내 작은 조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기뻤거든요. 요즘엔 마트에서 진열된 유기농 꿀을 볼 때마다 그 할머니가 나눠주신 꿀이 생각나요. 제 목소리가 이제 많이 쉬었죠? 평생 장사하면서 큰 소리로 손님들을 부르다 보니 목이 많이 상했어요. 아침마다 꿀물을 한 잔씩 마시는데 정말 목이 편안해져요. 가끔은 마트에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때도 있어요. 특히 허리가 아픈 날이면 더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은 일하는 시간이 감사해요.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해지니까요. 예전에 마트 관리자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김할머니, 우리 마트에 오시는 손님들이 할머니 때문에 기분 좋아하신대요. 항상 웃으면서 일하시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 집으로 돌아오면 가끔 허전해요.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화분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다육이들이 저의 말동무가 되어 주거든요. 물을 주며 오늘도 예쁘게 자랐구나 하고 말을 건네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죠. 게다가 생활비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때 복지사 선생님이 찾아와 도움을 주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도와주시고 일자리도 연결해 주셨죠. 그분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엔 정말 따뜻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 살아갈 힘을 찾았으니까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자식들 사진도 자주 봐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손주들 사진을 보면서 혼자서 웃곤 해요. 특히 막내 손주가 학교 행사에서 상 받은 사진을 보았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함께 있진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그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어 행복해요. 성당에 다니기 시작한 것도 큰 변화였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 보내러 갔는데 점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주일마다 미사에 참석하고 성당 할머니들과 모임도 해요.
신앙이 생기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생각에 위로가 돼요. 성당에서는 노인대학도 운영하는데 거기서 노래도 배우고 건강체조도 해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뒷자리에만 앉았는데 이제는 앞에 나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요. 사람은 나이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1년에 한 번은 성당에서 경로잔치를 해줘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작은 선물도 받고 노래 자랑도 하고.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작년엔 제가 무조건이라는 트로트를 불러서 상품으로 휴지를 받았어요. 작은 선물이지만 정말 기뻤답니다. 70살이 넘어 상을 받다니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몇 년 전에는 텔레비전에서 노인 빈곤율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그 통계에 포함되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위안도 됐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니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작지만 내 집이 있고 가끔 연락하는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어떤 할머니들은 건강이 안 좋아 아예 누워 계시거나 자식이 한 명도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가진 것에 더 감사하게 돼요. 가끔은 꿈을 꿔요. 남편이 살아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꿈이에요. 시장 안에 있던 우리 작은 가게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일하던 모습.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꿈에서 깨면 잠시 현실과 꿈 사이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깊게 한숨 쉬고 다시 오늘을 시작해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니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죠. 제 방 벽에는 달력이 하나 걸려 있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게 일과예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라는 의미로요. 그 달력을 보면서 한 달, 1년이 지나가는 걸 느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건강이 가장 걱정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제 발로 걸어 다니고 일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어떨지. 특히 치매가 가장 무서워요. 혼자 사는데 치매에 걸리면 누가 돌봐줄지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하면 겁이 나요. 그래서 매일 두부를 먹으려고 해요. 두부가 치매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또 복지관에서 두뇌 활동하는 프로그램에도 꼭 참여해요. 글씨도 쓰고 숫자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뇌를 계속 자극해야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없는 게 가끔 서운할 때가 있어요. 아들들은 다 바쁘다고 연락도 뜸한데 주변을 보면 딸들은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아들 셋 낳고 키운 것도 복이라 생각해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제 딸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어요. 서로 안부 물어보고 아픈 데 있으면 걱정해주고 반찬도 나눠 먹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하길래 신청해 봤어요. 예선에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도전해 본 게 의미 있었어요. 평생 소리 한 번 못 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야 실감해요. 마음만 젊으면 뭐든 할 수 있더라고요. 복지관에서 배운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유튜브도 봐요. 요리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평생 해온 요리지만 새로운 방법을 배우니 신선해요. 특히 간단한 한 끼 요리법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돼요. 혼자 살다 보니 요리하기가 귀찮을 때가 많은데 빠르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배우니 좋아요. 이번에는 떡볶이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남편 살아계실 때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혼자 되니 의욕이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요리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마트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음식을 보게 돼요. 신선한 채소, 과일, 고기. 풍족한 먹거리를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싶어요. 제가 어릴 때는 쌀밥 먹는 것도 귀했는데 지금은 정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가끔은 일하면서 음식을 보고 있으면 군침이 돌 때도 있어요. 특히 명절 때 차례상 음식들이 들어올 때면 더 그래요. 그래도 마트에서 주는 점심이 맛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점심은 된장찌개에 보리밥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나물 반찬도 깔끔하고 맛있었고요. 혼자 살다 보니 이렇게 여러 반찬 차려진 한 끼를 먹을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마트 식당 아주머니께 오늘 밥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더 많이 담아주셨어요. 작은 친절과 감사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자주 경험해요. 퇴근 후에는 종종 시장 구경을 해요. 물건을 살 형편은 안 되지만 구경만 해도 재미있거든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 번은 시장에서 오랜만에 먹고 싶던 호떡을 샀어요. 따뜻한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행복감이란. 작은 사치였지만 그런 소소한 기쁨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특별한 저녁을 먹으려고 해요. 보통은 간단히 라면이나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지만 토요일 저녁만큼은 조금 신경 써요. 두부조림에 계란말이, 가끔은 생선 한 토막도 구워 먹고요. 혼자지만 식탁에 반찬 3가지 놓고 밥 먹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남들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의식이에요. 가끔 길에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해요. 나도 저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지라는 생각과 함께 약간의 그리움이 밀려오죠.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아요.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마트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참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은 그들의 표정이 너무 무거워 보일 때가 있어요. 취업 걱정, 결혼 걱정, 집 걱정. 지금 젊은이들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보면서 모든 세대가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나이 든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인생의 지혜는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제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평온해요.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또 기도하고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 작은 행복들이 더 크게 느껴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노년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함께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손주들 재롱을 보며 노후를 보낼 줄 알았죠. 하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의 제 삶에 만족하려고 해요. 아직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손으로 밥해 먹고 내 힘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 몸이 더 약해지면 그때는 또 그때의 상황에 맞게 살아가겠죠. 지금은 그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해요. 어느 날 마트 앞을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럼요, 행복하죠. 살아있으니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문득 깨달았어요.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구나.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구나. 이제 제 이야기도 거의 다 했네요. 평범한 73살 할머니의 소소한 일상이지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우리는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마음만 열면 어디에나 따뜻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관리, 경제적 준비, 인간관계. 모두 소중하답니다.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럼 이만 줄일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